네, 반갑습니다. 8년차 민첩한 분석가 샌드폭스 권재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금과 은에 대해서 변화된 소식들을 민첩하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조정 없는 슈퍼사이클은 없다. 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고 가격이 단기적으로의 등락을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중장기 추세성, 이 시기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금값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날 거듭 강조해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비싼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바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최근에 지적적으로 정말 갈등 양상들이 커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개입하게 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소식에 들려옴에 따라서 금값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적적인 우려감이 정말 크게 올라온 구간, 자, 이런 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단기 모멘텀조차도 현재는 위와 아래로 오고 가는 그런 뉴스 소식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 중기 그리고 장기 시계열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돌림, 황금 조정을 고려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때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이 금값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 분석한 시작 구간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그리면서 현재는 과열 구간에 위치한 모습이고, 이런 해당 과열은 몇 개월에 걸쳐서 한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봉상의 과열이기 때문에요, 당장 이게 해소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해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올해 금값이 프리미엄 끼거나 정말 비싼 구간, 해당 영역에서는 금을 신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쉬고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 조금 이제 쉬다 보면은 다시 한번 정말 좋은 타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장기 시계열을 추종하면서 바라보고 1트리온스당 7,500부분까지 가는 파동 흐름 내에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열 구간에서 무리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 이 황금 비율로 봤을 때 우선 이 과거 피보나치 되돌림 0.5구간까지 내려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이 최고가라고 바라본 구간에서 0점을 하게 되면은 약 2,563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 상태에서 마감이 될 수 있잖아요. 전 현재 구간이 1차 강세, 이 현재 강세 사이클의 고가 영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큰 상승을 찍으면서 이 정수리분까지 도달할 경우에 한 3,700불 정도 잡을 수 있겠죠. 해당 경우부터 0.5 했을 때 한 2,700 정도 됩니다. 자, 어떻게 되어도 한 2,000불대 중후반 한번 가격대에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은 한번 바라보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 우선 최근 소식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전 거래일 같은 경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신에서는 확률 50% 내외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새벽 시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가 개입을 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시간 합의에 현재 도달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당 국가들이 물러나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번복하거나 이란이 이제 이거를 무시하고 미국의 군사작전 기지를 공격할 경우에 다시 시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선 이거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온 다음에 단기적인 방향이 바뀐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중요한 결국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 위험, 이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7월 금리 인하 발언을 하고, 최근 라가르드 유럽 중앙 총재 또한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독일 중앙은행 분방데스크 총재 또한 관세 및 중동 불안정이 존재하고, 그러나 대규모 완화 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현재 표면적인 데이터 상으로는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올라오게 될 경우에 금값의 하방 압력을 자극할 만한 요인도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이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26일에 발표될 PC 물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 금리 방향이 연내에 2번 되지 않겠냐 라는 거지만 여전히 7월 인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확률이 약 20%고 이게 이제 9월에 인하되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이 포트폴리오 분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금은 달러 외에도 사이클 분석방에 개별주로 이제 국장편을 업로드 완료했고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배를 했을 때 뭐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든 간에 어차피 큰 흐름에서는 하나씩 사이클이 교체하면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배분을 시기적절하게 잘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완화 소식과 국장 같은 경우는 AI와 그리고 로봇 기대감이 현재 올라온 상황에서 5000p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 하나로 올라오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00포인트를 찍었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금값을 더 보면은 현재 시장이 안전 자산에 대한 강세 흐름에서 위험 자산으로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는 현재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좋지 않은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바뀔 수 없는 미국 국가부채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결국 금의 장기 수요를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 그거예요. 프리미엄이 나타난 구간부터 신규 투자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 결국에 금은 느리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분석을 다 매번 산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꺾일 때 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하락점만 바꾸게 된다라면은 뭐가 문제냐? 이미 내가 프리미엄까지 주고 반영돼갖고 여기 다 샀는데 실물 이렇게 마이너스 20% 주고 사고 그리고 프리미엄 때문에 더 크게 주고 샀는데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끝내면 마이너스 손실만 누적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과 은을 3년 내내 분석을 하면서 올해 유독 이제 더 하면 안 된다. 신규는 좀 조심해라. 대신에 이 KRX 금 짧게 보실 분들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소수의 업자분들 또는 자칭 애널리스트라고 나와서 하는 분들, 사실 제도권분들이 아닌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금시세가 올라갈 때는 좋고 횡보만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만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시 이게 반전돼서 하락할 때는요, 비싸게 구입하신 분들은 멘탈이 다 갈려 나간 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현재 60에서 65만원 주고 사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신 줄 알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곡소리가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하락하면은 아마 심리적인 위축에 따라서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아서 이 남은 슈퍼사이클을 못 누리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을 대신해서 제가 이 프리미엄이 내려가고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되어 있던 구간에서는 차라리 은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은 같은 경우는 산업용, 그리고 그 산업용도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4차 산업, 이 산업용도 이 한쪽에 침체가 되더라도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요처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리가격도 다시 강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은 한번 소강수에 접어들고 이제 은과 그리고 구리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AI로 인해서 전력의 증가가 되고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리와 은에게 정말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빛 황소가 마침내 등장했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우선은 이 이유가 지적적인 고조, 부채 급증, 재정 불안정. 자, 이건 일단 장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뭐 지정학이 더 강하게 시장에 주목받을 때, 그럴 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슈퍼사이클 내내 끝까지 계속 갈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은값은 금에 비해서 올해 뒤처져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강세장에서는 은이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은이 더 많은 상승세를 그리지 않을까, 이거는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를 뛰어넘은 상승이 이미 금과 은에 펼쳐졌었고, 특히 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인덱스보다는 더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으로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한번 이 강세 이 수렴 이후에 돌파를 했죠. 돌파한 다음에 한번 더 매물대를 쌓다가 더 연장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금은 끝났냐? 라고 보는 건 아니죠. 슈퍼사이클 기간 내에서의 되돌림 조정 흐름이 한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슈퍼사이클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남은 4년 이내로 2배 넘는 상승세가 현재 구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정이 발생된 구간에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바라보실 때 조정을 바라고 보유한 자산 다 매각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전쟁 격화로 올해 금값 상승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아마 이거 소식 나오기 전에 경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20%가량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늘어난 추세인데 중국, 인도, 폴란드, 터키 이러한 은행이 매수자 명단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연속 1000톤 매수세를 4년 연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환경들이 이례적으로 발생되는 현상들은 결국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감들이 달러를 비롯해서 각국 통화가 불안감이 올라갔고 달러 자금이 러시아의 사태처럼 동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올라간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디지털 통화가 부상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열망들이 금해의 장기 수요를 자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들의 총 금 보유량은 36,000톤에 달하고요. 1965년도 최고치인 38,000톤에 근접해 있다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장기간 우리가 금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나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금은 월봉상의 과열 구간이다. 그리고 이 월봉상의 과열은 조금의 더 큰 과열로 진입할 수 있지만 그걸 바라고 더 낙관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바닥을 잘 사신 보유자분들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거예요. 조정 없는 슈퍼사이클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막 무리하다가 결 꺾이고 이런 흐름을 가게 된다면은 여기 사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위축 정말 무섭습니다. 보통 가격이 상승할 때는 호재,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 때나 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싸게 사신 분들 여기서 나는 월 적립으로 한돈씩 뭐 하고 있는데 그냥 사야지 하고 사는 분들은 이 평대에 낮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게 좀 올라갈 때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